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잣집 안주인이 한 가난한 선비의 관상 하나만 보고 딸을 시집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무관이 관상을 아주 잘 보았다. 그 무관이 관상을 보면 열에 열이면 다 맞아서 다들 귀신 같은 솜씨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가 임금으로부터 함경도 영흥부사를 제수받고 부임할 무렵에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관상을 보니 임지에서 암행어사의 손에 죽으르니라 크게 근심이 되었다. 임금에게 하직하고 나와서 다락원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드는데 어떤 상제가 그 앞으로 지나갔다. 얼핏 그의 관상을 보니 오래지 않아 암행어사를 할 운수였다. 그래서 객점 주인에게 물었다. 방금 지나간 상주는 어떤 양반이요? 뒷동네 이 참이댁 자제분 입지요. 참이어른이 돌아가시어 이제 소상이 지났는데 그 댁이 워낙 빈궁하여 옆에서 보기가 가련할 지경이랍니다. 무관은 그 집의 속내를 객점 주인에게 두루 캐물어서 안년 후에 아전을 보내서는 조문 간다고 미리 알리고 찾아가서는 영전에 엎드려 한바탕 곡을 했다. 상주는 이 어른이 물론 선친과 절친한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슬픔이 새삼 복받쳤다. 무관은 눈물을 거두고 상주에게 말했다. 돌아가신 영감과의 교분을 생각하면 슬픔이 오히려 미지나오. 내 여러 해 동안 변방에 체류하여 소식이 두절되었거니와 인사가 이에 이를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소. 소상이 지난 다음 겨우 지금에야 부음을 듣고 문상을 하게 되니 천만 부끄럽구려. 말을 마치고 다시 흐느끼다가 물었다. 원래 어려우신 형편에 장사 지내는 일로 진비지 적잖을 터이지요. 이루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번에 외임으로 나가는데 상주가 큰일을 당했으니 옛 정의를 생각해서 마땅히 상내의 빚을 내가 전담해야 할 터이나 여러 가지로 관가에 일이 많아서 도착 즉시 짐바리를 챙겨서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3년상이 다 끝난 후 말을 세내서 타고 상주가 내려오면 내 넉넉히 도우리다. 그런 다음 관청 출입을 허가하는 입문첩을 써주고 무관은 떠났다. 상제가 손님을 전송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모친이 물었다. 어떤 손이시기에 문상을 와서 그리 애통해하시더냐. 신임 영흥 부사입디다. 선친과 절친하다고 하시며 초상 치르면서 진 빚을 갚아주겠노라고 저를 한번 내려오라고 청하며 입문첩까지 주시는군요. 우리 집을 살려줄 생분이신 모양이다. 천만다행이구나. 아무렴 가야 하고 말고. 이선비는 근근히 대상을 치르고 나서 어렵게 말을 세내고 하인까지 빌려서 높은 천령고개를 넘어 함경도 영흥고을에 당도했다. 하지만 눈바람을 무릅써서 행색이 심히 초췌했다. 입문첩을 제시하고 관하로 들어갔는데 영흥 원님으로 앉아있는 예전 무관이 선비의 용모를 바라보니 정과는 아주 달라졌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암행어사를 할 관상이 아니어서 쫓아버려야겠다고 작심했다. 손님을 내 언제 뵈었소? 사또께서 제 집에 문상을 오셨다가 이 입문첩까지 해주시고 저보고 곧 한번 내려오라고 신신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신만고 높은 고개를 넘어 찾아왔는데 지금 와서 모른 척 하시다니 어디에 이런 맹랑한 인사가 있습니까? 나는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손님 집에 문상 간 적도 없거니와 입문첩을 써준 일도 없소. 초면인 나를 손님이 협박하다니
이는 실로 황당한 일이요. 주객간에 말이 오고 가다 보니 점점 큰 소리가 나왔다. 원이 아전들을 불러 명했다. 이 엉터리 없는 양반을 끌어내라. 그런 다음 관아 앞에 방문을 붙여서는 관내의 백성들에게 알렸다. 오늘 밤 이 양반을 재워주는 자는 곤장을 중이치고 또 벌로 부역을 시키겠노라. 관아를 나서자마자 이런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으니 누가 그를 재워줄 것인가. 혹한의 날씨인데다 설상가상으로 땅거미까지 지기 시작했는데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대문을 두드려도 집집마다 내쫓으니 어찌하리요. 오로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타고 다니던 말을 마을 입구의 빈 방앗간 옆에 세우고 주인과 하인이 함께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마침 어떤 중년 여인이 16, 7세 되는 딸과 10여 세 되는 아들을 데리고 방앗간 앞을 지나갔다. 조금 있으니 그 안악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는 선비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나그네이신데 이런 공경을 만났습니까? 선비가 대강의 경위를 이야기했더니 여인이 말했다. 상도 나으리 영락없이 돌아가시게 되었구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관가의 명령을 어긴다고 설마하니 과부인 나를 죽이기야 하겠소. 이선비는 그녀를 따라갔다. 가서 보니 커다란 기와집에다가 노복도 여러 명 두고 있는 부잣집이었다. 여인이 커다란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는 그의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자 한참 만에 동상 걸린 얼굴에서 무언가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보니 얼음이었다. 그러고 따뜻한 방에 앉아있게 한 다음 밥을 한 상 정갈하게 차려내왔다. 여인이 보기에 비록 궁지에 몰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선비의 관상이 무언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선비는 극에 취하하며 감사에 맞이 않았다. 그 집에서 며칠 머무르고 난 후 이선비는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다. 늙은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마냥 기다릴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녀가 같이 나서서 말렸다. 엄동설하네. 길이 눈에 막혔으니 높은 고개를 넘다간 목숨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노모를 오래 떠나 있기는 차마 못할 일이지만 아무래도 내년 봄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네요. 선비는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 열흘 지나자 여인이 또 말했다. 상도 나으리가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신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남의 입이지요. 무관한 남을 오래 접대하면 자연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난처해집니다. 나으리는 지금 곤궁하시지만 이때만 잘 넘기면 앞으로 큰일을 하실 사람같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니 청컨대 저의 여식을 소실로 삼으시지요. 그러면 난처하거나 귀찮은 일이 자연 없어질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옳다고 여긴 선비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신랑으로 대접을 받게 되니 먹고 입는 것이 더욱 풍족해졌다. 그곳에서 한 해 겨울을 보내는 사이에 이선비는 영흥사또의 탐악하고 무도한 행사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 이듬해 봄 해동이 되어 떠날 때 과부는 마피를 갖추고 금덩어리 여러 개에다 좋은 마포 수십 피를 실어보냈다. 소실에게 후일 만날 것을 언약하고 한양 집으로 돌아와서는 영흥에서 가져온 금덩어리를 팔아 모든 빚을 다 갚았는데 웬일인지 그때부터 대운이 크게 트여 바로 그의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어느 때 경연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는데 마침 한가롭고 조용한 가운데 임금께서 하교했다. 경등은 옛날 이야기 한 자락씩 해보. 하여 그가 아뢰었다. 신이 몸소 겪었던 일을 고담으로 만들어 아랠까 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흥에서 직접 겪었던 일을
이야기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었다. 임금께서 일어나 침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내 돌아와서 봉함 셋을 그에게 내주며 분부했다. 이 봉함에 숫자를 써놓았다. 그 제1봉은 궐문 밖에 나가서 뜯어보고 시행할 것이고, 제2봉은 당도한 곳에서 뜯어보고, 제3봉은 다시 그 뒤에 뜯어보아라. 그가 궐문 밖에 나와서 봉함을 뜯어보니 영흥으로 가서 탐관오리를 잡으라는 암행어사 마패와 임명장이 있었다. 어사는 즉각 행장을 꾸려서 출발하였다. 영흥에 당도하자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고 먼저 소실의 집에 들렀다. 소실의 어미는 그의 차림새가 허름한 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고 반가워했다.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니 일이 잘 안 풀린 모양이요. 세상 일이 그렇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사내고시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래도 따님은 보고 싶으니 어떡하오. 그러고서 소실의 방으로 들어가니 서로 반갑고 정다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날 밤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소실이 곤히 잠든 틈을 타서 어사는 슬그머니 병풍 뒤로 숨었다. 소실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울며불며 제어미를 불렀다. 낮에 엄마가 좋지 않은 기색을 보였나요? 나으리가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천리타건에 나 하나만 바라고 오신 양반이 사라졌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얼어 죽고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실은 울다가 제어미가 좋은 말로 날이 새면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겠다고 달래자 겨우 울음을 그쳤다. 병풍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어사는 두 모녀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이 좋았다. 기다렸다가 진시가 되자 내려올 때 의관으로 바꿔 입고는 서리와 추종들을 불러 관하로 들어가 어사출두를 했다. 각 창고를 봉하는 한편 새 향소와 이방 호장을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놓으니 온 고을이 벌벌 떨었다. 그때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녀가 구경을 나왔다. 담벼락 너머로 동원 위에 앉아있는 어사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어미가 그만 가자고 재촉하자 딸이 말했다. 엄마 먼저 가세요. 전 더 구경하다 갈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와서는 엄마를 불렀다. 암행어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나으리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니? 내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가서 보세요. 모녀가 다시 쫓아가서 담 너머로 살펴보니 과연 그랬다. 모녀는 뛸 듯이 기뻐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콩닥거려 제대로 아침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어사는 즉시 임금님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영흥부사가 공금을 훔친 일, 인민의 재물을 약탈한 일 등 크게 타막한 사례 수십여 조를 나열해 적어서는 역마를 달려 보고했다. 그러고 나서 제2봉함을 뜯어보니 그대로 머물러 영흥부사를 행하라는 특명이었다. 어사는 즉시 인장을 추심하고 도임장을 작성해 가명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 의금부에서 도사들이 내려와 파직된 영흥부사를 잡아갔다. 끝으로 제3봉함을 뜯어보니 그것은 소실을 둘째 부인으로 삼으라는 임금의 분부였다. 즉시 꽃가마로 소실을 맞아오는데 영흥 마을 사람들이 앞뒤로 옹이하여 내야의 큰 방으로 모셨다. 읍내 상사람이었던 여인이 급기야 관아의 마님이 되니 영광스러움이 사방에 울렸다. 잡혀간 무관의 관상 솜씨가 신기에 이르렀다는 세평이 있었으나 사람의 상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몰랐으니 올바른 상법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일찍이 마의 선생이 얼굴 잘생긴 것이 몸 건강한 것보다 못하고, 몸 건강한 것이 마음 착한 것만 못하고, 마음 착한 것이 덕성 훌륭한 것보다 못하다. 고 하셨으니 시골 마을 과부와 그 딸의 사람 보는 눈이 차라리 상법에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다락원은 한양에서 관서와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후 한양과 함경도 사이에 북어와 배 같은 문화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참인은 정산품 관직입니다. 각 조의 수장인 판서를 보좌하는 보좌관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군요. 6조의 판서, 참판, 참인은 모두 당상관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삼당상이라 불렀다고 하며 오늘날의 1에서 2급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천령은 이북 5도 기준으로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남도 안변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685m라고 합니다. 이 고개를 기준으로 동쪽을 관동, 서쪽을 관서, 북쪽을 관북이라 한다는군요. 상도나으리는 예전에 북쪽 지방의 사람들이 한양의 양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경연은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입니다. 침전은 임금의 침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리는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 구시라치입니다. 추종은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하인입니다. 향소는 좌수 등 향청의 책임자입니다. 그 지방 출신으로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습니다. 호장은 중인계급으로 고을 향직의 우두머리로서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고 합니다. 내안은 지방 관아의 안채라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유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역편한 1973년 발간한 2조 한문단 편집과 두 교수님이 역시 편역한 2018년 발간한 2조 한문단 편집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안동시립 민속박물관의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에 의해서 고려와 조선시대 상례와 장사풍속, 아치앤컬처에서 암행어사 출두에 등장하는 모자, 그리고 장광수, 상그림의 암행어사 출두여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레츠런파크의 암행어사 출두여 암행어사 마패 이야기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웅도, 김준근,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핀터레스트, 아이스토크바이 게티 이미지, 크라우드픽, 게티 이미지 뱅크, 픽스타 그리고 123RF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